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주만입니다. 자, 24회차 2회차에 시행한 5월 25일자에 시행한 회차입니다. ERP에게 2급입니다. 자, 풀이 해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2회가 아니고 3회 문제가 되겠고요. ERP에게 1급을 제가 방금 풀이 해설을 하고 왔는데 문제 자체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ERP에게 2급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일단 ERP에게 2급에 대한 문제 유형을 얘기하자면은 A형에 대한 문제에서 1에서 3번은 여기 시스템 관리 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4에서 14번은 회계관리 쪽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부터 20번까지는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으니 한번 ERP에게 2급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한 파트를 나누고 그 다음에 11번부터 20번까지 두 파트를 나누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 해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번입니다. 당사의 시스템 환경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단, 시스템 환경 설정은 추가 변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문제에서 나오는 이 키워드를 잘 유출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키워드를 잘 유추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 환경 설정이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자, 한번 해보려면은 시스템 관리에서 이렇게 회사 등록 정보랑 기초 정보 관리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스템 환경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시스템 환경 설정은 하나하나씩 이렇게 찾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기 버튼인 컨트롤 F를 이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처분 자산은 월할 상각한다. 여기에 처분 자산이라고 치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처분 자산의 상각 방법은 유형은 2번으로 돼 있잖아요. 2번으로 돼 있으면은 이거는 설정이 돼 있다는 뜻이 되고, 그러면은 1번하고 2번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2번으로 돼 있으니 난 월할 상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1번인 경우에는 처분 자산을 월할 상각한다는 얘기가 맞냐 틀리나 했을 때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재무제표를 영어로 출력할 수 있다. 여기에 영어라고 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회계 28번 다국적 재무제표 사용입니다. 자, 일단 설정은 1번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은 영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영어로 조회할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전표의 관리 항목인 결의 부서별 예산을 통제한다. 여기에 예산 통제라고 치면 됩니다. 자, 예산 통제 구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회계 2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예산 통제는 1번으로 되어 있고요. 1번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사용 부서별로 신청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전표의 관리 항목인 결의 부서별로 예산을 통제한다는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러면은 결의 부서가 맞냐 이거예요. 결의 부서가 아니죠. 뭘로 하고 있어요? 결의 부서가 아닌 사용 부서별로 예산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맞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전표를 출력할 때 4번 양식을 기본 양식으로 사용한다. 여기에 이제 4번이라고, 아니다. 여기에 그 전표라고 치면은 뭐 여러 개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전표라고 치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 양식이라고 치면은
안 나오죠. 예, 기본 양식을 쳐도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 전표 출력 기본 양식입니다. 이렇게. 그 뭘로 돼 있냐? 전표 양식은 4번을 쓰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틀린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패기 2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당사의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계정 과목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쯤에서 자, 키워드라고 적어주고 어디에 있냐면은 계정 과목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손 충당금은 받으러움의 차강 계정 과목이다. 자, 그럼 109번 돼 있죠. 이 번호 따라가면 돼요. 번호 따라서 그냥 109번 이렇게 치면 되고 문제에 다 적혀 있으니까 그 번호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계정 구번은 차감으로 되어 있고요. 받으러움의 차강 계정 과목이다 라고 하면은 아닌 거죠. 그래서 틀렸다는 의미가 돼요. 이거는 외상 매출금의 차강 계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미수금 계정은 거래처별로 이월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거래처에 이월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이월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체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확인을 했고 2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은 세목으로 세무난하여 관리하고 있다. 811번이죠. 그럼 801번부터 900번까지 이렇게 보면은 복리후생비는 자 이렇게 또 세분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81100이라는 것 자체가 메인 계정 과목이고요. 거기에 이제 01, 02, 03, 04, 05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용도에서 이 계정 과목을 세분화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목으로 세분화해서 쓰고 있다는 거는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826번 도서인쇄비 계정은 전표 입력 시 증빙을 차변 필수로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증빙 필수 입력 여부가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어요? 차변 필수로 되어 있죠? 맞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당사의 부서 등록과 사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키워드가 두 개예요. 부서 등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보실 때도 두 개 다 보셔야 돼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부서 등록과 사원 등록은 여기 회사 등록 정보에 있습니다. 둘 다 클릭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ERP를 운용할 수 있는 사원은 총 2명이다. 자, 사원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경부부터 해서 금융자료부까지 해서 여기에 ERP를 쓸 수 있는 사람, 사용자 여부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사용자 여부가 몇 명이냐면은 3명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걸 본 거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3명이고 운영할 수 없는 사람은 2명이에요. 그러면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운영할 수 있는이 아니고 운영할 수 없는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재경부서에 속하는 사원은 모두 관리부문에 속해 있다. 이 부서 등록을 잘 봅니다. 부서 등록에 보시면은 여기에 부문 코드라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관리부문, 영업부문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재경부서에 속하는 사원은 관리부문으로 이제 속해져 있대요. 재경부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맞는지 한번 확인하려면은 부서 등록은 관리부문으로 되어 있는 거나 맞고
재경부에서는 관리 부문으로 돼 있는지 사원 등록에서는 못 보니 부서 등록에서 보면은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전윤호 사원은 승인전표를 해제한 뒤에 금액이 수정 가능하다. 전윤호를 보려면은 사원 등록 쪽을 보셔야 되고 전윤호를 또 보려면은 회계 입력 방식을 보아주셔야 돼요. 승인으로 돼 있죠. 승인으로 돼 있다는 부분은 수정하고는 달라요. 수정이 이제 절대 만능 시간 생각하면 되고 수정은 입력도 되고 바로 승인되고 승인된 상태에서 수정도 가능하지만 승인인 경우에는 입력은 하는데 승인이 되는데 승인된 상태에서는 수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 해제를 통해서 약간 좀 우회를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승인 전표를 승인 해제한 뒤에야 금액 수정이 가능한 게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김운찬 사원은 회계 입력 방식이 수정이므로 대차 차익 전표 시 자동 승인된다. 김운찬은 수정이가 맞아요. 맞는데 회계 입력 방식이 수정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맞는데 대차 차익 전표 입력 시 자동 승인되진 않아요. 대차 차익이 나는 경우에는 승인 자체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하는 순간은 뭐 금액 잘못 넣었다, 뭐 차변되면 다 넣었다 그때 승인 나지. 뭐 어느 한 곳에 빠지면은 또 승인이 안 나거나 금액이 안 맞으면은 승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차변과 대변에 일치를 해야지만 승인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의 답에 4번은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2급 문제 4번입니다. 4번부터 14번까지는 회계관리 쪽으로 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2024년 3월 한 달 현금 입금액과 출금액이 얼마인지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는 한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되어 있죠. 현금이 키워드예요. 제가 아까 키워드 잘못 입력했고요. 그래서 이 현금만 되어 있으면은 현금 출납장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출납장을 보려면은 전표 장부관리를 클릭을 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현금 출납장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자 클릭합니다. 자, 3월 한 달 동안 입출금 금액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회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입금 금액, 출금 금액 누기로 보면 안 돼요. 월별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금 얼마? 500만원. 그럼 출금 얼마? 461만원입니다. 이에 두 개 다 해당되는 부분 정답 몇 번? 4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2급 문제 5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에서 지출 증빙 서류검토표를 작성하던 중 핵심 ERP의 증빙 연결하는 작업에서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증빙 연결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다. 아래의 적격 증빙별 전표 증빙과 같이 누락된 증빙 연결한 후에 2024년 한 해 동안 지출된 세금계산서 증빙과 계산서 증빙의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키워드가 지출 증빙 서류검토표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이 키워드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출 증빙 서류검토표를 한번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에 있냐면은 전표장부관리에서 지출 증빙 서류검토표가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이 문제는 작년부터 몇 번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누락이 되어 있다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제 그냥 조회를 하면은 지금 한 해 동안이죠. 자, 이렇게 먼저 조회를 해버리면은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증빙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금액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산서 증빙과 사용계산서 증빙이 0이라고 돼 있으면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보면은 여기에 증빙 설정에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빠진 거예요. 지금 어떤 거 사용계산서하고 계산서가 빠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자기 자리대로 있는데 지금 사용계산서 계산서는 자기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계산서는 F2번 누르고 1번에 사용계산서 해주고 40번에는 여기 해가지고 계산서 해가지고 계산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종료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조회해줍니다. 그러면 사용계산서랑 계산서 금액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금액을 보려면은 제일 밑에 금액이 이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용계산서 계산서 금액은 제일 밑에 칸에 금액을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0억 4,945만원과 45만 6천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5번의 답 몇 번이냐면은 1번과 2번은 각자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리고요. 4번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해주면은 3번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ERP회계 2급 문제 6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의 2024년 상반기 중에 외상매입금 발생 금액이 가장 큰 달은 언제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상반기 중에 외상매입금이에요. 이거는 계정 과목 명만 물어보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보냐면은 총계정 원장에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총계정 원장은 어디에 있냐? 전표 장부관리에서 보시면은 여기 총계정 원장 1월계표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월별로 해서 클릭해서 보면 되고요. 상반기니까 1에서 3월, 1에서 6월로 보아주시면 돼요.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대상은 1, 2, 3, 4월달 것까지만 보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자, 여기에 이제 1월달부터 6월달 중에 이제 1월달부터 4월달 것까지만 보면 되는데 차변은 결제 금액이고요. 대변은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발생은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의 걸 보고 가장 큰 달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 여기입니다. 1억 6,060만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냐면은 3월달 거가 가장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2급 문제 7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은 사용부서와 프로젝트로 복리후생비를 관리하고 있다. 2024년 1분기 동안 재경부 부서에서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프로젝트를 고르시오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프로젝트이고요. 사용부서와 또 프로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용부서하고 이 프로젝트는요, 관리 항목으로 분류가 돼요. 이제 ERP회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관리 항목이라는 게 좀 생소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처음 할 때는 많이 생소했었죠. 그래서 이걸 관리 항목이라고 불러요. 사용부서 프로젝트는. 각각 부서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관리 항목이라고. 근데 이 관리 항목이 만약에 하나만 물어본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관리 항목 원장이에요. 하나만 물어보면은. 그래서 하나만 물어보냐, 두 개 물어보냐, 이게 조회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관리 항목에 대해서 두 개를 물어본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관리 내역 현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물어보냐, 두 개를 물어보냐,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항목은 두 개로 물어보니 이럴 때 관리 내역 현황으로 해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키워드는 관리 항목이 두 개를 물어보기 때문에 관리 내역 현황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전표 장부관리에서 관리 내역 현황이라 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관리 항목은, 자,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합니다. 자, 관리 항목 코드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발생 기준이 아닌, 원장으로 봐야 되죠. 원장으로 보고, 자, 날짜를 한번 입력해 봅니다. 2024년 1분기 동안이니까, 이렇게 되고, 관리 항목은, 여기 이제 사용부서,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가, 관리 내역은 뭐냐면은, 재경부 거만 봅니다. 관리 항목 2는 프로젝트 D1이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어떤 거의 프로젝트냐라고 했을 때는, 딱히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주면 돼요. 자,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나와요. 자,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은 두 건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1분기 동안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프로젝트를 찾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공장은 얼마냐면은 106만 원이에요. 자, 이게 끝이 아니네요. 자, 여기에 체크를 또 해줍니다. 그럼 광주는 얼마냐면은 44만 원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체크를 해요. 부산은 113만 5천 원. 자, 그 다음에 울산은 얼마냐면은 95만 5천 원이에요. 이렇게 되네. 서울, 광주, 부산, 울산 이렇게.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발생한 프로젝트는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이 되는 거죠. 부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 공장이 제일 많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의 업무용 승용차 12가 0102 티볼리 차량에 대하여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 2024년 1월 한 달 동안 해당 차량의 업무 사용 비율을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니까 여기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자 클릭하고요. 자, 이때 이 업무용 승용차 관리는 여기 업무용 승용차 여기 차량 등록 운행 기록 관련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했다니 운행 기록부로 자 클릭합니다. 자, 과세 기간은 언제냐면은 2024년 한 달 동안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예요. 차량은 0102 티볼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업무 사용 비율을 물어보니 업무 사용 비율은 지금 제가 여기 붙였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은 여기 업무 사용 비율이 이렇게 있어요. 0102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럼 몇 프로예요? 전체의 87%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8번에다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2급 문제 9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은 외상 매출금에 대하여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채권을 관리하고 있다.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3개월 전까지의 채권 연령을 확인하여 조회 기간 이전 채권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채권 연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채권 연령 분석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디 있냐면은 전표 장부 관리에서 여기 채권 연령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채권 잔액 일자는 언제냐면은 2024년 6월 말이고요. 전 계열서 6개월이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채권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고르시오라고 돼 있고 조회기간 이전 채권 잔액이니까 여기서 보면 되죠. 자, 그러면은
조회 기간 이전에서 여기서 보면 돼요. 자, 여기서 봤을 때 딱 봐도 제일 큰 금액이죠. 어디에요? 송호기업이 가장 크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이에요? 9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0번입니다. 당사는 반기 결산을 하는데 2024년 6월 말 결산 시 소모품 기말 재고액은 500만원이다. 장부의 금액을 확인한 후에 결산 분계를 입력한다고 할 때 6월 말 결산 수정 분계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단 소모품 취득은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사용은 판관비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키워드가 소모품이 키워드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결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되냐면은 결산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 그 소모품은 자산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관련된 재무제표가 어디냐면은 재무상태표가 관련된 재무제표가 돼요. 여기에서 기말재고액을 한번 찾아봐라 라는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결산 재무제표 관리를 자 클릭합니다. 자, 결산 재무제표 관리를 클릭하면은 재무상태표를 자 클릭합니다. 자, 기간은 해가지고 2024년 6월 말 결산시가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소모품이라고 있어요. 얼마냐면은 1,05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고, 자, 이때 이제 1,050만원인데, 이때 이 1,050만원이 지금 이제 취득했던 금액인데, 사용 후 남은 금액이 500만원이에요. 그럼 이때 이 금액을 빼면 되죠. 사용 남은 금액 500만원이니까. 그러면 얼마 사용했냐? 라고 했을 때, 빼면 되죠. 얼마냐면은, 550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 내가 쓴 금액이 55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하냐? 내가 썼으니 소모품은 대변으로 해서 550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왜 썼으니까. 자산은 쓰면은 비용화 되거든요. 그래서 없애주고, 차변에 소모품비 550만원 썼으니까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이에요? 소모품비, 소모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